자, 화학원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1번.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물을 전기분해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첫 번째로 물의 전기분해 반응을 알아야겠죠. 자, 물의 전기분해 반응은 두 개의 H2O가 두 개의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반응을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 반응이다 기억을 하고요. 자,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을 소량 넣어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어주죠. 자, 기억해 봅시다. A극은 마이너스 극이다. 자, 우리 물의 전기분해 반응을 한 번 더 보면 수소하고 산소의 부피의 비가 2대 1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많이 만들어진 쪽은 수소, 적게 만들어진 쪽은 산소가 되겠고요. 자, 수소는 무슨 극? 마이너스 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항상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항상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환원 반응, 물의 전기분해 반응에서 환원 반쪽 반응식을 한번 보면, 산소가 수소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고요. 산화 반응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잃어서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상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에 A극은 마이너스 극이 되겠고요. 니은에 B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B극은 플러스 극,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것에 물 대신 소금 용융액을 전기분해하여도 B극에서 같은 종류의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소금 용융액이라는 소리는 NaCl이 어떤 상태? 액체 상태로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얘를 전기분해를 시킨다라는 소리인데, 마찬가지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자, 산화 반응, 뭐가 산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면 Cl-가 Cl2가 되면서 전자를 내어 놓을 건데 두 개의 Cl-가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환원 반응은 Na+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Na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반쪽 반응을 합해주게 되면 완전한 화학 반응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화학 반응식을 얻을 때에는 전자의 개수를 맞게 맞춰서 더해줘야 되죠. 이 원리를 뭐라 부르죠?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을 한번 보면 두 개의 NaCl이 두 개의 나트륨 금속이 되고요. 그리고 Cl2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극은 플러스 극이고요.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기체가 발생해야 되죠? 그렇죠. 염소 기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D극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52번. 그림은 염화나트륨 용융액과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우리 위에서 둘 다 봤던 반응입니다. 자, 바로 보기로 넘어가면 기억에 가의 플러스 극에서는 금속이 만들어진다. 자, 가의 플러스 극. 플러스 극에서 위에 보면 염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럼 금속이 아니라 Cl2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게 될 거고요. 니은에 나의 시험관 2에 모인 기체에 향불을 갖다 대면 향불이 더 밝게 타오른다. 밝게 타오른다라는 소리는 산소 기체가 나오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수소 기체라면 펑 하고 터진다라는 지문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시험관 2를 한번 보면 작게 나온 쪽이니까 산소, 많이 나오는 쪽은 수소 기체가 될 거고요. 산소 기체는 플러스 극, 수소 기체는 마이너스 극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지문이 될 거고요. 자, 디귿에 나에서 시험관 1에 모인 기체의 부피는 시험관 2에 모인 기체의 부피의 2배이다. 자, 수소하고 산소니까 당연히 2대 1로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3번. 다음 중 염화나트륨과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 1번에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물은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 상태에서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공유 결합은 고체에도 없고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도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
공유 결합 물질 중에 예외가 있죠. 탄소의 동소체들. 탄소의 동소체들은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보기가 되겠고요. 이번에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은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어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물에 녹은 상태에서는 이온이 잘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에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하면 금속 나트륨과 염소기체가 발생한다. 자, 우리 앞에서 화학 반응식 봤었죠. 두 개의 NaCl이 전기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두 개의 Na 금속과 Cl2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나트륨은 무슨 극? 나트륨은 환원이 일어나야 되죠. 무슨 극에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극에서 만들어지고요. 염소기체는 산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254번.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만들어지고요. 위에서 봤었죠. 그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3번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4번에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해도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자, 전기분해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류가 잘 흘러야 되죠. 근데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은 전류가 흐르나요? 그렇죠.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분해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255번. 그림과 같이 황산나트륨을 소량 넣은 물을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전기분해가 일어났다라는 소리죠.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화학결합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자, 전류를 가해줬다라는 소리는 전자를 줬다는 소리고, 전자를 줬더니 결합이 끊어졌다는 소리죠. 그럼 그 결합에 뭐가 관여하고 있다? 그렇죠.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6번. 다음은 설탕과 소금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보면 페트리 접시에 담고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고요. 나는 증류수에 녹인 후 전기 전도도를 측정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왼쪽 그림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설탕을 가지고 한 번 더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험 결과를 한번 보니까 소금물에서만 전류가 흘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다는 건 설탕 같은 경우에 고체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설탕은 물에 잘 녹죠. 잘 녹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설탕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그럼 설탕은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나아가서 설탕은 무슨 결합을 할까요? 그렇죠. 설탕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 고체 소금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물론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이온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이온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지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니은에 설탕물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디귿에 액체 소금에 전극을 꽂으면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렇죠. 전류가 흐른다라는 소리는 이온이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고 액체 상태의 소금은 이온이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겁니다. 자, 리을에 설탕과 소금은 원소 간 전자의 결합 방식이 다르다. 그렇죠. 소금은 무슨 결합을 한다고요? 이온 결합을 하고 설탕은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결합 방식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57번. 표는 원자 AD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양성자수와 전자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기에 나온 것처럼 A, B, C, D로 나와 있는 걸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기호로 바꿔서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성자수를 가지고 각각의 원소 기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양성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원자 번호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산소, B는 플로린, C는 11번이니까 나트륨, D는 마그네슘이 될 겁니다. 자, 기억에 A와 B는 음이온, C와 D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A와 B는 비금속 원소고요. C와 D는 금속 원소죠. 그래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쉽죠.
자, 니은에 B와 D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D2B다라고 했는데, 자, B는 플로린이었고요. D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얘들이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결합을 한다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플로린은 1가 마이너스가 안정하고요. 마그네슘은 2가 양이온이 안정하죠. 그래서 각각 대각선으로 내려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MgF2가 만들어지겠죠. 얘를 다시 기호로 고쳐보면 Mg는 B, F는 D였기 때문에 B, D2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를 D2B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양이온이 앞에 음이온이 뒤에 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음이온이 앞에 왔다라는 소리니까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온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A부터 D의 안정한 이온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모두 안정한 이온이 전자가 10개예요. 그죠? 전자 10개는 누구의 전자 배치? 그렇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죠. A부터 D까지는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이온이 되고요. 그럼 얘들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렇죠.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등전자 이온에서는 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지름의 크기는 작아진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눠봤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58번 그림은 임의의 원자 A부터 D의 전자 배치를 보어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A, B, C, D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해당하는 원소교를 찾을 수가 있죠. A는 원자 번호 3번, B는 8번, 10번, 11번이라는 소리니까 A는 리튬, B는 산소, C는 네온, D는 나트륨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기억해. A와 B의 이온은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며 이온 결합 물질을 생성한다. 자, 리튬하고 산소니까 Li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결합할 거고요. 대각선으로 내려주게 되면 Li2O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는데 잘 보세요. A하고 B가 1대2로 결합하는 건가요? 아니죠. A와 B는 몇 대 몇? 2대1로 결합을 하는 거죠. 자, 니은에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될 거고요. 니은에 이온 결합력은 A와 B가 이루는 화합물보다 B와 D가 이루는 화합물이 더 크다. 자, A와 B는 Li하고 O고요. B와 D는 나트륨하고 산소죠. 자, 음이온은 같은데 뭐만 다르죠? 양이온이 다르죠. 자, 리튬에 비해서 나트륨은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있으니까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결합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증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결합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이온 결합력은 어떻게 될까요? 결합력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기억하시죠? 인력식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인력식을 우리가 한번 보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K Q1 Q2라고 했으니까 전하량의 곱이 일정할 때에는 결합력은 뭐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반지름의 영향을 받죠.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결합력은 줄어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결합력은 뭐가 더 커야 되죠? A하고 B가 이루는 화합물이 결합력이 더 커야 되니까 니은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럼 답이 다 맞네요. 한 개 남았으니까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될 건데, 자, 왜 맞는지 한번 볼게요. B와 D가 결합할 때 각 이온의 전자 배치는 C와 같다. 자, B는 산소고 D는 나트륨이에요. 그죠? 얘들은 위에서 봤다시피 안정한 이온이 되면 껍질을 가득 채울 테니까 산소는 전자 2개를 받아서 두 번째 껍질을 가득 채우게 될 거고요. 나트륨은 제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나가면서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누구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58번까지만 문제를 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259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